네, 오늘 랩미팅에서 발표할 논문 제목은 Deep Batch Active Learning by Diverse Uncertain Gradient Lower Bounds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연구입니다. 논문 순서랑은 조금 다른데 논문에서는 그 related work를 마지막에 그 discussion section 이전에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순서를 바꿔서 introduction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선행 연구, 그리고 문제 정의, problem setting하고 여기서 프로포즈한 알고리즘, 그리고 실제로 실험한 결과들과 디스커션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 아이클리어, 2020년 아이클리어에서 발표가 됐고요. 며칠 전에 봤을 때, 11월에 봤을 때 526회 사이테이션이 그 구글 스칼라 기준으로는 있었고, 만 3년 정도 된 논문 치고 굉장히 많은 사이테이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도 그 액티브 러닝 쪽 그 연구들에서는 최근에 있어서는 좋은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논문의 키워드는 배치 액티브 러닝이고요. 그 말은 이제 원 바이 원 쿼리 앤 셀렉션을 하는 게 아니고 배치 단위로 그 한 개보다 많은 숫자의 그 얼레이블드 샘플들을 쿼리하는 형태로 액티브 러닝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게 그 기존과는 좀 다르게 다이버스한 그레디언트 임베딩을 기반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인포머티브한 샘플을 쿼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액티브 러닝 소사이어티에서 큰 두 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언서튼티 기반의 언서튼티 샘플링 하는 거 아니면 다이버시티 샘플링을 하는 건데 뭐 언서튼티하고 데이터 그러니까 배치의 다이버시티를 동시에 고려하는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메인 프로포절이 뭐냐면 그 하이퍼 파라미터 프리한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을 프로포즈를 하고요. 그리고 에퀴지션 펑션 그러니까 결국 액티브 러닝 연구들의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그 얼레이블 데이터 풀에서 어떤 샘플들을 그 셀렉션을 해가지고 쿼리를 할 거냐 그게 에퀴지션 펑션인데 잘 작동하는 에퀴지션 펑션을 제안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그 컴프리헨시브한 실험들을 하는데 거기서 결론은 굉장히 다양한 environmental condition, 그게 이제 배치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뭐 데이터 셋이 될 수도 있고, 모델 아키텍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environmental condition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한 그 퍼포먼스 되는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을 그 연구에서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인데요. 뭐 여느 그 액티브 러닝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딥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가 좋은 성능을 여러 도메인에서 보여주고 있다. 근데 하나의 문제라고 굳이 꼽자면은 그 레이블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그 도메인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되게 보여주고 있고 요거가 이제 요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은 그 레이블링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라지 어마운트의 라지 스케일의 레이블 데이터를 일단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노력도 많이 들고 휴먼 널리지도 휴먼 엑스퍼티스도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액티브 러닝인데요. 특히 이제 딥러닝 에라에서 액티브 러닝이 중요한 이유가 요건데, 액티브 러닝은 결국 그 데이터 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풀에서 가장 인포머티브한 샘플을 골라가지고 그걸 이제 오라클에게 쿼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액티브 러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중단에는 레이블링 에포트를 최대한 낮게 하면서 동시에 하이 퍼포밍 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요 그림처럼 그 레이블드 데이터 셋이 소수지만 있고 굉장히 큰 언레이블 데이터 풀이 있을 때 우리가 레이블 데이터 셋에 Q로 파라메트라이즈 되는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언레이블 데이터 셋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 결과를 특정 에퀴지션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어, 그 쿼리를 할 언레이블드 데이터 샘플을 몇 개를 뽑은 다음에 그걸 이제 쿼리를 해서 레이블을 얻으면 다시 레이블 데이터 셋으로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액티브 러닝 프로세스가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쿼리링하고 레이블링하는 프로세스가 액티브 러닝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딥러닝에 적용할 때 문제를 보면은 그 전통적인 액티브 러닝 방법들은 그 버전 스페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 프로세스가 될 때마다 가능한 그 하이포테시스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쿼리 바이 커뮤니티라는 그 전통적인 방법도 이해한 예시고요. 근데 이럴 때 문제는 그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제 딥러닝 모델을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 딥러닝 모델의 이런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쿼리 바이 커뮤니티 QBC라고 부르는데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개의 모델을 들의 어떤 예측 결과가 다른 샘플들을 이제 언서티니가 높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고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모델을 일단 학습시키고 사용하는 거가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일 텐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원 바이 원 쿼리링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방법들에서는 그 언레이블 데이터 풀이 있을 때 데이터 하나하나씩 쿼리를 하고 레이블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 데이터 하나하나 하기에는 데이터 개수가 많을 수도 있고 하나하나 쿼리하고 레이블링을 할 때마다 모델을 학습시키면 굉장히 inefficient한 리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배치 단위로 그 원바이 원 샘플링이라는 게 아니라 그 배치 모드 액티브 러닝의 스킴을 가져와 가지고 그 보통 이제 요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요. 액티브 러닝 그 기존의 접근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uncertainty based 어프로치가 있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하게도 그 매 액티브 러닝 사이클마다 현재 레이블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의 가장 불확실하게 예측하는 그 샘플들을 쿼리를 하자라는 거고 근데 이런 거의 문제는 실제로 그 배치 모드 액티브 러닝에서 보니까 한 번 사이클에서 쿼리를 하는 그 배치를 뽑아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샘플들이 많더라. 예를 들어 K개의 샘플을 쿼리를 했다면은 사실 하나만 그 레이블링을 해줘도 나머지 K-1개의 샘플들의 언서티티는 좀 없어지는 그렇게 좀, 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배치들이 뽑히더라. 라는 문제가 있고요. 다이버시티 베이스드는 이제 모델의 현재 상태, 커런트 모델의 그 predictive uncertainty를 보는 게 아니고 데이터 자체의 어떤 batch diversity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뭐 가능한 문제 중 하나는 과연 그 데이터의 diversity나 혹은 배치의 diversity가 실제로 모델에게 informative 할 거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가 두 개 각각 액티브 러닝의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액티브 러닝을 실제로 그 프랙티컬 유즈로 쓰기 위해서의 문제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뭐 모델 백본이 달라지고 배치 사이즈가 달라질 때 어떤 액티브 러닝을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액티브 러닝에서 조정해야 되는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영향을 보면은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꾼 다음에 액티브 러닝을 똑같이 써도 동일한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을 써도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서 골랐던 쿼리를 했던 그 샘플들이 동일하게 쿼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어떤 그 영향이 좀 크다,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런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거는 결국 그 레이블링 이니피션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논문에서의 인트로에서의 핵심은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 초이스에 무관하도록 무관하게 잘 작동하는 액티브 러닝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거는 그 Batch Active Learning by Diverse Gradient Embedding, 이걸 줄여서 BATC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구애받지 않는 하이퍼 파라미터 프리 알고리즘 그리고 액퀴지션 펑션을 만들 때도 하이브리드한 매너로 이제 배치 단위로 당일 샘플링을 하는데 다이버스하고 그 배치 다이버시티를 고려하면서
모델의 uncertainty를 고려한 uncertain 샘플을 같이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그 acquisition 펑션을 제한을 하고,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uncertainty는 파이널 레이어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를 기반으로 매저를 하고요. 배지에서 여기서 제하는 방법론에서. 그리고 데이터의 다이버시티는 이 그레디언트 임베딩이 다이버스한 디렉션으로 좀 그 스팬이 되도록 스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그레디언트 임베딩의 다이버시티를 고려해서 특히 이제 K-means 플러스 플러스 알고리즘으로 이 어떤 그 언레이블 데이터 샘플을 쿼리를 할지를 고릅니다. 릴레이티드 워크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빨리 가보면은요, 뭐 언서턴티 샘플링이나 어떤 다이버시티 고려하는 그 레프레젠테티브 샘플링 방법이 있고, 뭐 언서턴티 샘플링은 결국 뭐 다양한 언서턴티 매저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predictive distribution이 있으면 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러면은 그 prediction score의 마진이라고 해서 가장 큰 확률 값, 두 번째 큰 확률 값 차이, 그거 이제 마진으로 쓰고, 아니면은 가장 큰 확률 값, 그거 하나, 스칼라 값 하나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그 얼마나 모델의 프레딕션이 언서튼 하냐를 매저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까 QBC처럼 그 앙상블한 모델을 써가지고 그 모델의 예측관이 한 샘플에 대해, 동일한 샘플에 대해서 모델 간의 예측이 얼마나 다르냐를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얼마나 가까이의 데이터가 존재하냐. 디시전 바운더리 가까이 있으면 모델 프레딕션이 좀 언서튼하다고 보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쓰면은 어드버서리 example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델 언서튼티를 이제 프레딕션 언서튼티를 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presentative 샘플링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결국 하려는 거는 이 풀 데이터셋을 우리가 어, 모르긴 하지만 이 풀 데이터셋의 그 어떤 서로겟으로 를 찾고자 하는 건데, 이 서로겟을 굉장히 적은 수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통해서 찾으면은, 우리가 액티브 러닝 통해서 그렇게 찾으면은 레이블 데이터가 작아도 true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잘 표현하는 데이터들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동일하게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다. 레이블링 코스트는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은 제가 몇 달 전에 발표한 그 코어셋이라는 좀 세미너라는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그 이제 subset selection problem에 많이 활용되는 그 determinantal point process라고 하는 DPP인데, 이제 K개의 포인트를 샘플링하는 KDPP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이브리드 방법들도 있고, 뭐 그 예상되는 다음 업데이트에서 예상되는 그레디언트 렌스나 뭐 expected 모델 체인지나 모델 업데이트를 고려하는 그 액티브 러닝 방법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의 그 노테이션하고 세팅입니다. 그래서 인풋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세팅을 가져가서 이 Y가 이 1부터 K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D라고 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이 언레이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subscript X로 우리가 쓰고요. 그리고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은 D, Y given X로, Y by X로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풀 베이스 액티브 러닝인데, 풀 베이스 액티브 러닝은 결국 언레이블 데이터셋이 있고, 우리는 이 언레이블 데이터셋에서 특정한 샘플들을 쿼리를 해가지고 요걸 대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 기반을 해서 쿼리를 해서 요걸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셋 S에다가 붙여넣는 식으로 액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시파이어 H라고 우리가 쓰는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결국 true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 expect 되는 zero one 로스를 최소화하는 이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가 H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뉴럴 네트워크 F라고 하는 걸로 이제 클래시파이어 H를 파라미터라이즈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뉴럴 네트워크 F의 웨이트를
우리가 시타로 표현을 하고요. 이 클래시파이어 H가 결국 뭐 시타로 표현이 되니까 이 H는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 요게 이제 probability 벡터가 되는 겁니다. K 다이멘셔널가 K인 라지 K 큰 K인 probability 벡터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는 그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쓰는 모델과 똑같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는데 어, 제가 이해했더니 이제 보통 이제 네거티브하고 서메이션하고 YI 뭐 LN 안에 뭐 모델의 아웃풋 예를 들어 PI라고 하면 그렇게 있는데 Y를 이제 어, 그 원하드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true 레이블에 대해서는 1을 가지고 나머지는 0으로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Y를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실제 그 y 값에 대해서만 이 그 p의 값이 살아있는 프레딕션 스코어가 살아있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분모 분자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델 옵티마이제이션은 뭐 이건 당연하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블드 셋에 대해서 expected 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이제 모델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여기서는 이제 배지라는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는 그 언레이블 데이터 풀에서부터 라지 M 개의 샘플을 골라가지고 이걸 오라클에 이제 쿼리를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액티브 러닝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그레디언트 임베딩 컴퓨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커런트 모델의 특정 샘플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마치 임베딩 벡터처럼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모든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에 있는 샘플에 대해서 현재 모델로 프레딕션을 한 y hat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그냥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 gx를 계산을 하는데 우리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gradient of cross entropy loss인데 우리가 현재 모델로 예측한 y hat과 input label data sample x에 대한 이 gradient를 계산을 하는데 gradient가 어디다 계산이 되냐면은 last layer 파라미터에 대해서 요 로스를 활용한 last layer 파라미터의 gradient를 그 gx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gx를 얻은 다음에 요 GX를 이제 모든 언레이블드 샘플에 대해서 다 계산을 각각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K-means 플러스 플러스라는 원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샘플링을 진행을 해서 매번 액티브 러닝 사이클마다 처리할 샘플을 셀렉션을 한 다음에 요거 이제 레이블 데이터에 추가를 하고 다시 리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액티브 러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임베딩이 대체 뭐냐고 어, 생각이 드실 텐데, 그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이 모델의 언서튼티를 매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기저 있는 그 가정은 그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가 그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이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이 그레디언트 안에 이 모델의 러닝 스테이터스 동시에 다음 업데이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얼마나 진행될지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를 언서튼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특정 샘플에 대한 모델 언서튼티가 어떤 거에 비례하냐면 이 모델 파라미터의 그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 이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인데 이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크기를 가지고 언서튼티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모델이 굉장히 언서튼하다 특정한 샘플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건 이제 큰 업데이트를 가져오게 되고, 요거 이제 그 큰 그레디언트 값을,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 특히 이제 여기 요 방법론에서는 그 라스트 레이어 파라미터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 벡터의 길이 혹은 그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이 특정 샘플에 대한 모델의 언서튼티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그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려면은 우리가 true y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true y 값을 당연히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한 값밖에 모르니까, y hat밖에 모르니까. 그런데도 y hat을 쓰는 이유는 뒤에서 그 프로포지션에서도 나오고 이 알고리즘 설명 구체적으로 할 때 나오는데, 결국 이 y hat을 그냥 그 프록시처럼 어, 현재 모델의 어떤 예측 값을 그냥 실제 true 레이블처럼 써도 요게 언서튼티 자체를 좀 컨서베티브하게 그 매저를 하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인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에 쓰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우리가 예시로 보면은, 어, 그 뉴럴 네트워크 F가 티타로 아까 파라미터에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티타를 이제 V하고 그 W라는 그 파라미터 매트릭스로 우리가 그냥 분리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라고 하는 거는 그 파이널 레이어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 V라고 하는 웨이트 매트릭스는 마지막 파이널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뺀 이전의 레이어들의 웨이트라고 V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파이널 레이어의 웨이트를 우리가 W라고 그냥 그 정의를 하면은 이 W가 그 페널티멜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이 G라고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인풋과 파이널 레이어 이전의 모든 웨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넌리니어하게 펑션하는 그 함수의 아웃풋이니까 결국 이게 그 페널티멜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이고, 요게 이제 스몰 d 다이멘션을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소프트맥스가 그 K-웨이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요 라지 W는 그 K by D 매트릭스로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W1, 2부터 K는 그 실제 원래 그 W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웨이트, 어떤 웨이트 로우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W하고 뭐 W1, 2부터 해서 WK까지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레딕션 스코어가 있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F의 아웃풋이 있고, 우리가 어떤 Y, 요게 true Y든 prediction Y든 어떤 Y 값이 있을 때 요거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prediction score는 PI, 그러니까 i번째 클래스에 대한 prediction score는 이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 중에서 i번째 거, 당연한 이야기고, 요거는 이제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우리가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보면요. 요거 이제 요 오른쪽 시력에 대입해서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그 Y번째에 대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의 Y번째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게 거꾸로 역수니까 바뀌게 되고, 분자 분모 바뀌고, 요거를 이제 쭉 풀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값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있고 특정한 레이블 Y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크로스 엔트로피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본 거고요. 그리고 레이블 Y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 임베딩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G, 서브스크립트 X, 뭐 슈퍼스크립트 Y 이렇게 GXY로 그냥 부르면 GXY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의 그 그레디언트인데 W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Y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Y를 모르니까 current 모델의 prediction인 Y hat을 그냥 쓰겠다. 근데 Y hat은 당연하게 current 모델 prediction이니까
이 probability score 중에서 가장 큰 거, K의 그 probability score, prediction score 중에서 가장 큰 가장 큰 값이 이제 y, prediction 한 y 해시 되겠죠? 그래서 요 y 해시에 대해서 gx, y 해시는 그냥 gx로 우리가 편하게 쓰고요. 요거는 당연하게 그,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 F하고 이 y 해시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크로스 엔트로피의 W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우리가 gx를 정의합니다. 네, 그리고 gx가 이 전체 W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W가 각각의 클래스 I에 대한 걸로 클래스 I에 대한 벡터를 우리가 그냥 쭉 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요거 각각이 이제 벡터가 되는데 클래스 I에 대한 그 웨이트 벡터 WI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W 요 GX라고 하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W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 중에서 이 클래스 I 번째에 대한 블럭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면요. GXI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WI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되고, 당연하게도.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위에서 구한 거를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넣고, 요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하나하나씩 계산하면, 어, 뒤에 거, 먼저를 그리고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걸 나눠준 다음에 요 LN에 있는 안에 거를 이제 분모로 가고 안에 있는 거를 좀 미분을 해주고 그 뒤에는 이제 그 I 번째에 대한 WI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인데 여기서 Y 해시잖아요. 근데 요 Y 해시 I가 될 때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요 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그 표현을 해주고요. 요걸 그냥 편하게 그냥 쭉 전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전개를 하면 종단에는 그 그 GX I 번째 블락이 요 probability prediction score I 번째 prediction score 빼기 그 Y과 I가 맞는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펑션을 뺀 거, 그리고 요 Z 값, 요 Z는 그 penultimate layer representation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걸 곱한 걸로 우리가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그 레이블 I 번째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요거 곱하기 페널티맨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GX의 그레디언트의 I 번째 블락, 특정한 클래스 I에 대한 I 번째 블락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프로포지션은 그 Y hat은 이 prediction score 벡터에서 가장 큰 값의 인덱스가 되고, 당연하게 그건 되고, GXY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W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그러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W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의 그 스퀘어드 놈을 보면요. 그 투 놈의 스퀘어를 제곱값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안에 블락들이 여러 개, K개의 블락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그 놈의 제곱을 서메이션 한 거랑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유도라는 요걸 이제 요걸 이제 갈아 끼우게 되면은 위에 식으로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페널티맨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 요것도 벡터니까 요것도 노메 스퀘어드로 가져가게 되고 요거 앞에는 사실 스칼라 값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냥 제곱을 씌우고 요걸 이제 유도를 하면 그 아이덴티 펑션에서 y가 i일 때만 1로 살아남고 나머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방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 gxy, 그러니까 레이블 y를 사용해서 계산한 그 그레디언트의 노멜 스퀘어드 값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지션과 그 이전에 봤던 요 위에 있는 식을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뭐냐고 보면은 이 그레디언트 gx의 I 번째 블락, 그러니까 이치 블락이
이 penultimate layer representation Z의 어떤 스케일링한 값이다. 이 Z에다가 특정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해준 거다. 크기만 다르고 라는 어떤 우리가 옵저베이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y hat를 사용해서 계산한 이 gradient gx의 norm이 이 다른 실제 레이블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레이블을 활용을 해서 계산한 로스 그레디언트의 놈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가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당연하게 이 놈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y hat은 이 py 그 prediction score가 가장 큰 값을 우리가 y hat으로 가져오니까 y hat이 요거 요 값이 가장 작게 만드는 게 y hat이 되고 y hat이 아닌 다른 y들은 요 값이 y hat을 쓴 것보다 작게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노움 자체도 y hat을 써가지고 계산한 그 그레디언트 노움이 다른 어떤 y를 쓴 그 그레디언트의 노움을 로어 바운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를 모델의 언서튼티로 우리가 매저를 한다고 이야기를 앞서 드렸는데요. 그 말은 이제 그 우리가 커런트 모델의 프레딕션 y hat을 써가지고 그레디언트 놈을 구하면 그게 이제 로어 바운드가 되니까 결국 이 uncertainty를 좀 컨서베이티브하게 에스티메이트를 하게 해준다. y hat을 써가지고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를 계산하는 게 라고 하는 결론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모델이 굉장히 컨피던트하게 예측을 하면 요 prediction score 값이 하나는 엄청나게 크고 다른 건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 pi 마이너스 아이덴티 펑션 요거를 이제 k에 대한 벡터로 나타내면 요거가 이제 매그니튜드가 작아진다. 당연한 얘기고 gx도 마찬가지로 요거로 이제 스케일링이 되니까 gx 이 그레디언트 값도 그 작은 매그니튜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결과들을 우리가 기반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 파이널 레이어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의 놈인데, 프레딕트 레이블 y hat을 쓴 이 그레디언트의 놈이, 다른 레이블을 쓴 그 그레디언트의 놈, 어떤 그레디언트의 놈을 로어 바운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레디언트 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특히 논문에서 하이포테티컬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우리가 프레딕션 실제 y 값이 아니고 y hat 값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포테티컬한 그레디언트 벡터의 그레디언트 놈이 그 그리고 특정한 샘플에 대한 모델의 언서튼티를 매저하게 한다. 그래서 만약 그레디언트 놈이 작으면 모델이 굉장히 서튼하게 예측을 하게 되고 그레디언트 놈이 굉장히 크면은 모델이 이 샘플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예측을 한다라고 이런 특성을 가지는 그레디언트 임베딩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레디언트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모델 업데이트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알려주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레디언트 임베딩의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의 특정 샘플에 대한 언서튼티를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배지 알고리즘에서는 그레디언트 임베딩을 써서 어, 이 그레디언트 임베딩을 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다이버시티를 유지하는 샘플링을 해서 액티브 러닝 하겠다는 거고 사실 그레디언트 임베딩이 별다른 게 아니고 아까 식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penultimate layer representation하고 이 prediction score의 그 아우터 프로덕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냥 샘플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샘플링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결국 그 다이버시티뿐만 아니고 언서튼티 두 개 다 고려한 샘플링을 해야 되니까 이 두 개 다 고려한 그 배치 다이버시티하고 언서튼티는 이제 그레디언트 임베딩의 매그니튜드가 큰 것들을 이제 쿼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처음에 고려했던 거는 이제 KDPP입니다. K Determinant Point Process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그램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하고 그 프로포셔널한 프로버빌리티로 샘플을 뽑는 식의 어떤 그 샘플링 방법인데 실제로는 그 로어 디멘션에서는 잘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KDPP의 대안으로서 이제 K-means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쓰고 K-means 플러스 플러스는 실제로도 우리 그 사이클론 같은 그, 어,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구현된 거에서 K-means 클러스터링의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쓰이는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는 그 센트로이드로부터의 스퀘어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먼 샘플들을 이제 그 센트로이드를 뽑는 그렇게 해서 K개의 그 센트로이드를 뽑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DBP가 아니고 K-means 플러스 플러스를 사용하면은 KDBP만큼 좀 굉장히 유니폼하게 다이버스한 샘플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을 통해 비교를 해보니까 테스트 액큐러시는 비슷하다.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하고 배치 다이버시티도 비슷하게 샘플링을 하지만 K-means 플러스 플러스를 쓰면은 훨씬 좀 빠른 그 컴퓨테이션 타임이 요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의 그냥 알고리즘 전체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설명은 좀 길었는데 사실상은 좀 간단한 게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있을 때 N개 레이블드 샘플을 먼저 골라서 모델 학습을 일단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러닝 이터레이션이 계속 돌 때 이 언레이블드 샘플들에 대해서 이 하이퍼드리컬한 레이블 y 햇을 다 계산을 하고 이건 포워드 패스를 다 계산을 하고 그 그레디언트 인베딩인데 이 predicted 레이블 y 햇을 사용해서 계산한 이 그 파이널 레이어의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인베딩을 이렇게 계산을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그레디언트 인베딩을 모든 언레이블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했는데 요 그레디언트 인베딩을 가지고 K-means 플러스 플러스로 K개의 센트로이드 말하자면 센트로이드죠. 그거를 이제 K개를 뽑아가지고 그 쿼리를 해서 레이블 데이터에 붙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액티브 러닝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인데요.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이퍼 파라미터 초이스가 달라질 때마다 액티브 러닝의 성능이 달라지고 구체적으로는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이 어떠한 언레이블 데이터 샘플을 쿼리를 하는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레이블링 이니피션시가 생긴다 했는데 그러면 이 배치는 과연 뭐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예를 들면 뭐 모델 아키텍처나 배치 사이즈나 데이터셋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워킹을 할 수가 있냐를 실험을 통해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는 예를 들어 100, 1000만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고 하고 그 베이스라인으로는 뭐 코어셋 이랑 그 컨피던스 샘플링이나 뭐 마진 엔트로피 같은 언서티티 샘플링 기반의 방법들도 쓰고 그 액티브 러닝 바이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밴드 스타일로 액티브 러닝 사이클마다 그 메타 러닝 형태로 어떤 그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을 골라가지고 적용을 할지를 보는 그 ALBL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요거 성능을 비교를 합니다. 모델 아키텍처로는 뭐 그 결국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다 다른 뭐 MLP도 쓰고 웨스넷이나 BGG 이렇게 세 개를 써봤다고 하고 뭐 데이터셋은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셋 이렇게 네 종류를 썼다고 합니다. 먼저 그 러닝 커브라고 좀 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액티브 러닝 사이클이 돌 때마다 그 쿼리된 레이블이 계속 당연히 증가하고 모델 성능도 당연히 레이블셋이 커지니까 증가를 하는데 언제 빨리 증가를 하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러닝의 그 early rounds에서는 diversity 샘플링이 좀 잘 나왔다고 하고 뒤에서는 uncertainty 샘플링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배지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레이블링 버짓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early rounds에서는 diversity sampling이랑 비슷하게 좋은 성능을, 그 later rounds에서는 uncertainty sampling이랑 비슷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empirical한 그 finding은 이 diversity sampling, 예를 들어 코어셋 같은 그런 방법들이 이 모델 아키텍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이제 좋은 아키텍처 프라이어가 있는 모델들, 예를 들어 그 CNN 같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는 모델들을 썼을 때가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코어셋은 이제 논문 제목 자체가 그 CNN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결국은 그 코어셋도 그렇고 요 배치도 그렇고 이 배치에서는 특히 이제 그레디언 임베딩을 계산할 때 그 프리딕션 스코어하고 페널티멜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의 아우터 프로덕트였으니까, 이 페널티멜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실제로 그 인포머티브하냐, 얼마나 좀 미닝풀한 그 스페이스에 존재하냐가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이버시티 샘플링 베이스드 어프로치들이 코어셋도 그렇고 페널티멜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모델 아키텍처가 좋은 그 아키텍처 프라이어를 갖고 있는 모델들이 다이버시티 샘플이랑 그 궁합이 잘 맞는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클 때, 만으로 잡았을 때도 배치가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여기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셋, 배치 사이즈,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레이블링 퍼즐, 요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모델 간의 어떤 그 성능 우위를 평가를 한 거고, 뭐 투테 T 테스트로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페널티 매트릭스를 특정한 계산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로우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특정 이 로우 I 번째 로우의 알고리즘이 이 다른 알고리즘들을 몇 번이나 이제 이겼냐라고 하는 거고, 결국 뭐 배치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알고리즘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더 자주 보여주는 결과고요. 특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배치 사이즈하고 다양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배치가 보이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 비슷하게도 그 uncertainty sampling, active learning 방법들은 이제 스몰 배치를 쓸 때, 그리고 inductive bias가 없는 MLP 같은 모델을 쓸 때 잘 퍼폼을 하고, representative sampling 기반들은 이제 large 배치 사이즈일 때, 그리고 뭐 아키텍처 프라이가 좀 있는 그 CNN 기반 모델들을 썼을 때가 좀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CDF를 노멀라이즈 에러에 대한 CDF를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CDF가 높을수록 좋은 퍼포먼스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배치가 지속적으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치, 모드 액티브 러닝이니까 배치에서 실제 언서튼티하고 다이버시티가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배치의 언서튼티는 그 그레디언트의 평균 투놈으로 계산을 하고요. 배치 다이버시티는 그 그래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와 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배치 다이버시티는 그래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로 이제 그 매저를 해서 비교를 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 배치가 지난 그 케이미스 플러스 플러스를 쓴 진한 파란색 선인데요. 이 배치의 어, 그 로그 디터미넌트에서도 큰 값을 보이죠. 그러니까 배치 다이버시티가 크다는 거, 큰 어떤 샘플링을 한다는 거고, 그 아래에서 이제 그레디언트의 그 평균 투놈 값을 보실 때도 큰 투놈을 가진다. 그러니까 큰 언서티티가 높은 샘플들을 이제 쿼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원래 이 배치에서 그 KDPP를 쓰려고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K-means 플러스 플러스와 어떤 차이가 있냐? 당연히 그 KDPP가 그 컴퓨테이션 컴플렉스가 더 높다고 하고, 이 테스트 액큐러시는 사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배치 사이즈가 크면은 배치가 훨씬 빠르고, 실제로 배치 사이즈가 만일 때는
그 메모리 에러 때문에 DPP를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디스커션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액티브 러닝, 배치 액티브 러닝을 그 그레디언트 인베딩을 써서 하는데 그레디언트 인베딩을 어떻게 그 표현을 하냐면 uncertainty와 diversity를 둘 다 이제 포함하는 그 gradient embedding을 가지고 배치 액티브 러닝 하겠다는 거고 그 우리가 실제 y 값을 모르지만 이 gradient embedding 계산을 할 때 y hat 그 current 모델의 prediction y hat을 써서 이 hallucinated 된 gradient를 기반으로 k-means 플러스로 쿼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k-means 플러스를 쓴 이유는 KDPP보다 좀 efficient한 샘플링을 위해서 하고 거의 사실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 프리한 알고리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거는 그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실제 이 프랙티컬하게 쓸 때 문제 중 하나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좀 바뀌면은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그 레이블링 이니피션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셋, 다양한 크기의 배치 사이즈, 그리고 다양한 모델 아키텍처, 특히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다른 백본 아키텍처들을 다양하게 써봐서 실험을 했을 때, 이 배치가 기존의 언서튼티, 그 랜덤 샘플링이나 그 다이버스 레프레젠티브 샘플링 기반의 방법론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에디셔널 퀘스천인데, 그 배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스트 레이어의 파라미터에 대한 그 로스 그레디언트 특히 이제 y 햇을 그 프레딕 모델의 그 프레딕트 레이블 y 햇을 써서 쓴 로스 그레디언트에 를 쓰거든요. 그 이제 그레디언트 인베딩을 쓰는데 그 라스트 레이어 말고 어 딥뉴럴 네트워크의 그 이전의 레이어에 대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보질 않는 거죠. 그런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거, 이거 제 생각인데,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 인베딩이 필연적으로 그 다이멘셔널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 페널티맨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의 다이멘셔널리티에 대해서 달라지지만 어쨌든 그 뉴럴 네트워크 특성상 그레디언트 인베딩의 다이멘셔널리티가 커질 수도 있고 뭐 그랬을 때 이제 샘플링을 하거나 혹은 어떤 그 샘플링하는 그 이 그레디언트 인베딩이 존재하는 그 어떤 스페이스의 특성 같은 게 모델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게 디멘션 자체가 커지면은 샘플링이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원래 KDPP를 쓰려다가 그 컴퓨테이션 에피션시 때문에 K-means 플러스를 쓰고 썼는데 K-means 플러스 말고 조금 더 그 어떤 어, 배치의 다이버시티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어떤 그런 조금 더 세련된 그 샘플링 알고리즘을 쓰는 게 추후 연구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다이버시티 관련해서 이제 다이버시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그 데피니션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퀴지션 펑션 자체에서 이 다이버시티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고려되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이버시티와 레프레젠테이티브니스가 이 샘플의 어떤 인포머티브니스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는 이제 모두 동의를 하는 내용인데 이 representativeness하고 diversity하고가 똑같으냐?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질문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중에 액티브 러닝 연구를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